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스형입니다. 추석 이제 연휴도 얼마 안 남았네요.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추석은 정말 여느 때와는 다른 조용한 추석이네요. 뭐 길이 막힌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시간 걸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별로 없고 조용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 정말 대단합니다. 전 세계가 다시 2차 팬데믹에 돌입을 했죠.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감염병에 걸렸어요. 그런 와중에 대한민국은 정말 잘 잡아내고 있다. 너무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방역 당국의 그 종사자분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바로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대단하다. 우리 스스로 칭찬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개중에 아직도 이 감염병에 대한 거짓 정보를 흘리면서 또 모이자, 문재인 정부를 타도하자 이러면서 또다시 집회를 하려는 그런 일부 몰지각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어제 나훈아 씨의 공연 이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제 채널을 안 보시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나 봐요. 조회수도 굉장히 많고 욕도 엄청 많이 달렸어요. 나훈아의 위력이다. 이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나훈아 씨가 공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옛날의 역사책을 보든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나라를 누가 지켰냐 하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IMF 때도 이 세계가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집에 있는 금부치 다 꺼내서 팔고 나라를 위해서. 국민이 힘이 있으면 위정자들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1등 국민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이야기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해석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나훈아라는 사람의 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 정말 많은 새로운 분들이 너무 많이 제 영상을 보시고 욕을 엄청 달아주셔서 야, 나훈아가 참 대단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자,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요, 다 같이 모였을 때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사실 피하는 게 상책이긴 한데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문재인 정부는 경제를 잘하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OECD 1등이에요. 선진국들은 대한민국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선진국들이 대한민국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데 그들이 우리처럼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대단하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경제를 잘 선방하고 있는지,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들여다보고 왜 그런지 알아냈지만 본인들의 나라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여러 직군들이 융합해서 이 상황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방역 관련돼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런 방역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IT가 너무나 발달돼 있고 CCTV도 굉장히 많고 여러 분야가 융복합돼서 지금의 방역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방역을 따라하려고 해도 따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방역으로 인한 경제, 이것도 사실 굉장히 크죠. 얼마 전에 김원장 기자가 정은경이 우리에게 벌어준 돈 얼마일까 대충 계산해도 40조 이상일 것이다, 이렇게 계산해준 영상도 제가 한번 올려서 공유한 적이 있죠. 자, 방역 관련된 경제 이외에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잘하고 있는 이유, 이제 본격적으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추석이라 가족이 모였을 때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잘하냐 못하냐,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는 분들은 문재인이 나라를 다 망쳐놨는데 무슨 소리냐, 경제를 잘하긴 뭘 잘하냐, 이럴 게 뻔합니다. 자, 일단 이럴 때 할 수 있는 말, 외평채 이야기입니다. 자, 외평채, 우리나라가 국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외국한테 우리나라 국채를 좀 사시오, 우리가 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금리를 내놨어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자를 내는 겁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이자를 내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자를 내는 거예요. 100만 원을 빌렸는데 갚을 때 99만 원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100억을 빌렸는데 갚을 때 99억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자를 돈을 빌린 사람이 내는 이런 국채를 발행했는데 너도 나도 사겠다고 해요. 이 이유가 뭐냐? 지금 전 세계의 그 어떤 국채보다 대한민국 국채가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시장으로 들어가면 프리미엄이 붙고 이윤을 보고 되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마이너스 금리가 붙어있는 대한민국 국채를 사가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만 하면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경제를 잘하고 있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지금 결과론적인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탄탄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죠. 자, 문재인 정부가 해온 경제 정책이 이전 정부와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명박, 박근혜 이들도 경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경제는 안 좋아졌죠. 이건 수치적으로 안 좋아졌습니다. 자, 이명박, 박근혜의 경제 정책은 쉽게 설명드리면 나를 따르라입니다. 예산을 들고 돈을 쥐고, 자, 내가 이런 방향으로 갈 테니까 기업인들, 이런 사람들 나를 따라와라, 이런 방식이죠. 이명박의 4대강 자원외교 방산, 사자방이라고 그러죠. 엄청난 예산을 들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앞장서서 갑니다.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아직까지도 전 국민 그 어떤 사람도 박근혜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아무도 몰라요. 이 창조경제에도 어마어마한 예산을 썼습니다. 자, 이때도 나를 따르라죠. 자, 나는 창조경제라는 걸 하겠어. 창조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나를 따라와라. 이런 방식이에요. 앞장서는 방식이죠. 기본적으로 남들보다 위에 있다라는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정책입니다. 그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갑질의 마인드가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떤 성과가 났느냐? 아무 성과도 나지 않았죠. 오히려 부작용만 커졌습니다. 엉뚱한 데 돈을 썼기 때문에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경제 정책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뒤에서 밀어주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일본에서 반도체 소재, 여기를 공격했죠. 이때 문재인 정부에서 부랴부랴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때까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가 일본에 얼마나 기대고 있었는지, 왜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업종 종사자들을 모아서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을 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것, 정부가 해야 하는 것, 여기에 포인트를 맞춥니다. 결국 끌고 가는 건 전문가들이고요.
정부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서포팅하는 것으로 경제 정책을 끌고 나갑니다. 모든 정책이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기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뒤에서 서포팅하는 방식. 이 방식이 계속해서 결과를 맺고 있어요. 자, 제가 앞에 나훈아 씨가 했었던 이야기. 대한민국 국민은 1등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너무나 똑똑하고 부지런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난하게 사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정치하는 인간들이 좀 후져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그 똑똑한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끌고 가고 정부는 뒤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해 줌으로써 경제 정책을 완성시켜 나갑니다. 자, 이제 이명박 박근혜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역할을 생각하는 이 방식의 차이 대충 느껴지시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잘합니다. 뭘 해도 잘해요. 어느 분야든 정말 잘 해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부가 끼얹어지는 순간 대부분 망하더라고요. 정부 주도 사업 중에 제대로 된 것 거의 없습니다. 민간 주도로 하되 거기에서 필요로 한 부분을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면 훨씬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걸 문재인 정부는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 중에 이 전작권 환수에 관련된 이야기. 대한민국 사람들 전 세계에서 휴대폰도 잘 만들고 뭐 가전도 잘 만들고 자동차도 잘 만들고 다 잘하는데 왜 전작권 가지고 이렇게 난리냐. 우린 잘할 수 있다. 이런 연설 기억나실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잘합니다. 정치인들이 갑질만 안 하면 말이죠. 문재인 정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경제 성장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정치가 정부가 갑질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본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가 다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선방하고 있고요. 문화적으로도 한류가 전 세계를 휘감고 있는 중이에요. 제 딸이 좋아하는 BTS는 빌보드 차트 1위를 달성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정치와 언론 그리고 이 적폐 세력들만 조금 정리가 되면 정말 살기 좋은 나라, 위대한 나라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자,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을 잘 펼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남은 추석 연휴도 잘 보내시고 항상 행복하십시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